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갑자기 기획한 베가스 부동산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가스 부동산 투어에서 말씀드릴 거는 우선 베가스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이 인컴 어너신 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저희가 베가스 투어를 가는 이유, LA에도 있고 뭐 달라스도 있고 베가스도 있는데 왜 베가스냐? 제가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패스한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 80%, 60%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규였는데, 올해는 원래 60%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 지난주에 새로운 비리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100%를 만들자. 참 재밌는 게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 모두 찬성을 해서 이 비리 다시 100%로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100% 디프리시에이션이 가능하다고 다시 법규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디프리시에이션이 뭐냐면, 부동산은 땅과 빌딩으로 나눠져 있죠. 빌딩의 수명을 레지덴셜일 경우 27.5년 또는 커머셜일 경우 39년에 나눠서 그 금액을 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의 가격을 깎는다는 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 운영하는 사람인데 차를 한 대 샀어요. 2만 불짜리 샀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만 불에 샀지만 내년이 되면 그 차의 가격은 하락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0불이 내려가서 18,000불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차의 가격은 2만 불짜리가 18,000불짜리가 되었으니까 2,000불의 손해가 난 겁니다. 물론 이 차를 18,000불에 지금 판 건 아니죠. 하지만 서류상으로, 세금상으로는 2,000불의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일을 해서 택시에 관련된 일을 해서 돈을 번 거를 이 차값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를 18,000불에 팔았을 때 당연히 2,000불의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디프리시에이션이란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격을 깎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자산의 값어치가 하락 또는 자산의 수명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라이트-오프, 그러니까 지출을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한테 전해주는 지출의 방법인 겁니다. 자, 근데 레지덴셜 프로퍼티인 경우 1유닛부터 4유닛까지는 27.5년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요. 커머셜 프로퍼티인 경우는 39년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땅은 감가상각이 안 돼요. 근데 빌딩만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땅값이 비싼 지역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LA 같은 경우 땅값이 되게 비싸죠. 그래서 뭐 100만 불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 그러면 빌딩 가격은 뭐 20만 30만 불이고 땅값이 뭐 60만 불 70만 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20만 불 30만 불밖에 안 되는 그 빌딩이라는 거죠. 100만 불짜리에서 2, 30만 불 깎아 먹는 것보다 차라리 베가스에 100만 불짜리 빌딩을 사게 되면 땅값은 거의 없으니까 감가상각 그냥 디프리시에이션 아깝다. 베가스에서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죠. 같은 걸 산다 해도.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LA에서 30만 불밖에 깎을 수 없는 빌딩 가격이 있다 그러면 베가스 가시게 되면 40만 불짜리 단독주택만 사셔도 한 30만 불에서 35만 불의 빌딩 가격을 디프리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하러 100만 불짜리 LA 사서 30만 불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냐. 차라리 베가스 가서 30만 불짜리에서 디프리시에이션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가스가 이 디프리시에이션에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비리 패스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2023년 그리고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구매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100% 디프리시에이션 가능할 법규가 다음 주쯤 패스할 걸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비리 패스 안 하더라도 올해 구매하신 거는 80% 디프리시에이션 가능하세요.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프리시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소득세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참고로 저는 CPA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세한 내용은 본인 CPA 분들과 상의를 해주세요. 우선 액티브 인컴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노동을 해서 번 돈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고요. 패시브 인컴은 본인이 일하지 않은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받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시간이 크게 집어넣지 않고도 수입이 들어왔을 때를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인컴을 잡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이 인컴 어너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0만 불 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세금 내셔야 될 거 거의 한 40% 되실 거예요. 절반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막 40만 불 벌었지만 실제로 소득세는 16만 불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컴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그 16만 불을 어떻게 하면은 안 낼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패시브 인컴은 잡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하셔가지고 렌털 인컴 들어온 거 뺄 수 있고 스탁 하셔가지고 수익 버신 거 다 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건 패시브고 본인이 액티브 인컴이 예를 들어서 40만 불이시라고 그러면은 세금 16만 불 내는 거를 안 내게 하는 방법은 디프리시에이션이 액티브 디덕션이 되시면 돼요. 디프리시에이션이 패시브 인컴만 제할 수 있는데 액티브 인컴도 제할 수 있으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는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이센스 없어도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리스트가 있죠. 부동산을 디벨롭먼트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컨스트럭션에 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구매하는 거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다른 걸로 컨버트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렌트나 리스를 주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브로커이든지 트레이드,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이 이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하다못해 공사하신 분도 가능한 거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렌트 관리하신 분도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에 해당을 해요. 1년에 40만 불 버는 분이시라면 솔직히 카테고리 중에 하나 들어오신 분은 어려울 수 있겠죠. W2가 40만 불이라니까. 그래서 본인 와이프분이라든지 남편분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두 분 다 조인트 어카운트로 파일링을 하실 테니까 양쪽 다 그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40만 번다. 근데 와이프가 부동산 에이전트다. 그러면은 두 분이서 가지고 있는 렌털 프로퍼티에서 나오는 디프리시에이션을 액티브 인컴에서 잡아 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부동산 쪽에 풀타임으로 뛰고 계셔야 되겠죠. 두 분이서 디프리시에이션이 액티브 인컴에서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40만 불 버시는 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분이 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10만 불 버세요. 그럼 둘이서 합쳐서 50만인데 차라리 그 교사하시는 분이 일을 그만두시고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셔가지고 에이전트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프리시에이션이 16만 불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불 버는 게 나으냐 16만 불 안 내는 건 나으냐 그거 차이가 되겠죠. 만약에 나는 싱글이다 또는 우리 둘 다 W2인데 일 그만두기 싫다 또는 부동산 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또 디프리시에이션을 액티브 인컴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렌털 액티비티, 숏텀 렌털 액티비티를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숏텀 렌털을 하셔야 돼요. 그 매물 가지고 숏텀 렌털의 그 정의는 게스트의 평균이 7일이나 7일 미만이어야 된다. 게스트의 평균 스테이가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15일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3일 있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거주한 그 기록이 평균이 7일이나 7일 미만이시면은 그 집은 숏텀 렌털로 간주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 참여 활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테리얼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와이프가 부동산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던지 디프리시에이션을 액티브 인컴에서 빼려면 또는 해당 사항 2번하고 3번이 동시에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숏텀 렌터를 하면서 동시에 디프리시에이션 해당 사항 3번이 맞으셔야 돼. 그게 메테리얼 파티시페이션. 이 메테리얼 파티시페이션은 뭐냐면 이 숏텀 렌터를 돌리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액티브하게 그 활동량이 있으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7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7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7가지 다 리스트하진 않고 3가지만 리스트했어요. 왜냐면 4번부터는 조금 말이 웬만한 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관련된 액티비티를 500시간 이상 했다. 이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500시간이면 뭐 하루에 거의 1시간 반씩 한 거고 2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잘 읽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으로서 그 해에
다른 개인보다 더 많은 관여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부동산에 개인으로서. 이게 개인으로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인디비주얼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도와준 거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에어비앤비 그 핸드폰으로 뭐 예를 들어서 게스트가 문의하는 게 있어. 그거 게스트 문의 몇 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신 일이 더 많다 그러면은 실질적 참여 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죠. Material Participation. 그리고 뭐 500시간, 100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숏텀 렌터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이 2번으로서 Material Participation에 충족을 하시는 겁니다. 숏텀 렌터리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디프리시에이션이 본인의 액티브 인컴에서 디덕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A가 아닌 베가스 또는 뭐 시애틀, 뭐 뉴욕 다 요거 해당돼요. 왜냐하면 집값이 비싼 동네. 왜 집값이 비싸겠어요? 건물값은 다 비슷해요. 근데 땅값이 비싼 거지.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면은 디프리시에이션 할 게 적어지겠죠. 그죠? 빌딩 값은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뭐 1,500 스퀘어풋짜리 짓는데 뭐 100만 불을 쓸 거예요. 1,500 스퀘어풋짜리 빌딩 짓는데 뭐 40만 불, 50만 불이겠죠. 근데 LA 같은 경우는 100만 불짜리 단독 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200만 불짜리도 있고 1,500 스퀘어풋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땅값이 비싼 거지 빌딩 값이 비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디프리시에이션은 빌딩 값에 준해서 디프리시에이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40만 불 버시는 분을 예를 들어 볼게요. 40만 불 벌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분이 부동산 쪽에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이해에 내셔야 되는 세금은 16만 불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와이프분이 올해 저희 김원석 부동산하고 베가스를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단독주택을 하나 샀다고 할게요. 근데 그 50만 불짜리 부동산에 40만 불이 예를 들어서 빌딩 가격이고 10만 불이 땅값이었다. 그러면 그 40만 불의 디덕션을 오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를 샀는데 그 부동산 산 게 본인의 인컴 40만 불을 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해에는 16만 불을 안 내고 0을 지불하게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내 액티브 인컴을 부동산을 50만 불짜리 산 걸로 40만 불의 인컴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게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의 꽃입니다.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시간 5시 반에 집합합니다. 네, 돈 버시려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아침 5시 반에 저희 사무실에서 집합합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 드리고 커피 드려요. 그럼 이제 차 안에서 드시면서 가고 베가스는 한 11시쯤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배고프시겠다. 그러니까 먼저 밥도 먹든지 어찌든 시간 한번 볼게요. 11시에 도착하지 12시에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착하는 대로 집 하나 보고 식사 한식 뭐 생각하고 있어요. 네, 드시고 그 다음에 한 4채 정도 더 본 다음에 아마 한 그러면은 이제 오후 한 5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 해지겠죠. 그럼 그때 다시 이 노을박 사무실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수강비는 350불인데요. 350불에 저희 이번에 35인승 투어버스 빌렸고요. 식사 및 커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현재 지금 기존 심화반 참석자 및 투자자는 50불 할인됩니다. 선착순 30명 모집 예정이고요. 베가스에서 합류하시는 분들은 첫 매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은 150불은 빼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제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이번 기회에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음 기회에 같이 한번 또 베가스 투어를 한번 같이 가도록 하시죠. 이게 2025년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지금 아니시더라도 25년까지 한번 그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절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